이 시간에는 계약의 해지를 보겠습니다. 해제를 배우신 분은 해지는 간단합니다. 즉 해제는 매매 계약 등에 쓰는 개념이고 해지는 임대차 계약, 해제는 소급하고 해지는 불소급인데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고용과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 계약 효력을 장래 즉 미래로 없애는 거이죠. 임대차 해지 고용 해지.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나가라. 그죠?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월급 받은 거 인정하지만 오늘부터 나오지만. 그래서 해지 효력은 불소급이 중요하고요. 해지권도 똑같습니다. 약정, 법정. 약정은 특약이고요. 법정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해지권 행사 똑같죠? 해지권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합치라고 처리할 수 없고 불가함성이 있다. 그런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의 해제, 임대차 또는 고용 해지 그 차이만 아시면 되겠고요. 해지는 불소급이죠. 불소급을 다른 말로 비소급, 미래의 장래의 그런 말도 쓴다고 했고요. 해지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개 해지 기간은 강유제입니다. 해지 효과는 청산 의무, 그러니까 해지의 경우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고요. 해지의 경우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채무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즉 이미 성립한 채무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가장 큰 차이가 해제는 처음부터 없어진다. 해지는 불소급이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제, 해지, 취소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해제, 매매나 교환에 쓰는 개념이죠. 해지, 임대차, 고용, 취소는 모든 범위에 다 인정되죠. 자, 그런데 예전에 배웠습니다만 해제나 해지나 다 계약에만 쓰는 개념입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의 해제,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의 해지인데 취소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모두 적용된다는 거. 해제 효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상회복,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깨끗이 돌려놔라. 그리고 손해배상이 기본적으로 따라붙고요. 특히 해제 효과는 처음부터 소멸된다, 소급한다. 이에 반해서 해지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청산 의무고 역시 손해배상 의무는 따라오지만 그러나 효력은 불소급이다. 불소급, 비소급, 미래의 장래라고 말씀드렸고요. 취소의 경우는 모든 법률에 다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은 병존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되고요. 효력은 역시 소급합니다. 그래서 해제, 소급, 해지 불소급, 취소 소급이고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시고 해지의 경우 원상회복, 해지의 경우 청산 의무, 취소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된다는 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도 매매의 해제, 임대차 해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중요한 판례 나왔죠. 판례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사정 변경, 즉 이 경우는 이사 퇴임을 말하는 이사 퇴임 후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보증을 서는데 그 보증 채무가 불확정이다, 즉 움직인다. 그런 경우는 이사 퇴임 후에는 회사 채무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 퇴임 후에는 사정 변경이 되었다. 즉 내가 이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라면서 해지할 수 있으나 그러나 밑에 판례 보시면 2번 회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에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색을 칠해놨죠. 이사 퇴임이라는 사정 변경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불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확정 채무는 해지하지 못한다. 판례 두 가지를 구분하시기 바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판례 비교도 중요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마는 매매 계약 체결로 계약금이 지급되고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중도금 미지급이 있다 하더라도 즉시 해지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가 필요한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다음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을 약정 일조에 지급하지 않으면 무효한다. 그런 특약이 있다면요. 중도금 지급 날짜 지남과 동시에 해제 의사표시도 없이 계약이 즉시 해제됩니다. 왜냐하면 특약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잔금은 다릅니다. 잔금 같은 경우는 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 날짜까지 잔금 지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다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 역시 완전한 서류 제공 등의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를 다 한 경우만 해제되지
매도인은 일체의 서류 또는 일부의 서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잔금 날짜만 지났다고 해서 자동 해제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차이가 있죠. 중도금은 중도금 날짜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그러면 진짜 자동 해제되지만, 그러나 잔금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동시행하기 때문에 매도인도 완벽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후에만 해제되지, 매도인은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매수인만 잔금 날짜가 지난다고 해서 해제되지는 않는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 해제고, 다음부터는 계약법 강론으로서 매매, 교환, 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